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제로페이가 출범했습니다. 일단 서울시와 부산시, 경남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취지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창현 서울시 서울페이 총괄팀장 연결해서 제로페이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시간에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는 인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권은 나쁨,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서 충청권과 호남권은 오전에 매우 나쁨까지 수준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바깥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남해안에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8도, 습도는 43%,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대구 13도, 광주 17도, 부산 16도, 제주는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울과 부산, 경남에서 어제부터 제로페이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죠. 수수료를 0%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6.13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년 3월 본 사업을 앞두고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또 제로페이 가입률을 높여야 하는 등 숙제도 있고요. 또 현금은 안 들고 와서 상인들에게 미안해하면서 결제하는 손님,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소액 결제를 카드로 계산해주는 상인이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로페이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창현 서울시 서울페이 총괄팀장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제로페이가 이제 시범 사업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직접 현장에 가서 시범적으로 이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 영등포역 지하상가에 가게가 참 많은데 여기가 시범존으로 선정됐나요? 예, 맞습니다. 영등포 지하상가하고요. 예.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를 저희가 시범존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가 많은 곳을 선정한 것 같네요. 여기 가면은 직접 지금 당장이라도 제로페이 써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부 매장의 경우에는 QR이 좀 늦게 배송도 있었는데요. 예. 현재는 대부분 배송이 완료됐고요. 그렇군요. 현장에서 시범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 직접 팀장님도 좀 써보셨어요? 뭐 좀 사보셨나요? 네. 저도 어제 커피 점심 식사 후에 예. 커피숍에서 써봤고요. 되게 생각보다 훨씬 간편하게 결제가 됐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제 현금 안 들고 다니고 카드도 없어도 이걸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제로페이를 썼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없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 사업이 시작된 제로페이, 명칭이 확정되기 전에는 서울페이라고도 불렸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저희가 서울페이로 출발을 했고, 저희가 이제 전국화 사업 확정되면서 명칭은 제로페이로 통일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 명칭을 붙여서 제로페이 서울이라고 지금 서울 지역에서 불리고 있는데요. 이 결제 수단은 일단 매장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 코드를 소비자가 스마트폰 결제 앱으로 인식해서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결제 금액이 입치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요. 소비자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수단입니다. 예.
요즘에 뭐 무슨 페이, 어떤 땡땡페이 여러 가지 서비스 이용하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뭐 비슷한 개념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요즘 휴대폰으로 활용해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방식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예. 휴대폰을 활용한 간편 결제라는 측면에서는, 즉 시스템적 측면에서는 결제 방식은 유사하고요. 다만 제로페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자영업자나 영세소상공인이 그동안 부담해야 했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췄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결제망이 생략된 거잖아요. 소비자와 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예. 서로 현금을 주고받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이제 결제 방식인데요. 중국에서는 뭐 우리보다 조금 일찍 이런 결제가 자리 잡은 것 같더라고요. 일반 전통 시장에서도 QR코드를 놓고서 사람들이 결제를 많이 하던데 이런 것과 같은 방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제로페이도 중국의 간편 결제 방식과 유사한데요. 결제 방법은 소비자가 결제 앱을 실행한 후에 매장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 금액을 입력하여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예, 뭐 그냥 터치하거나 사진 찍으면 끝나는 건 아니고 QR코드, 그러니까 퀵 리스폰스 코드, 그 정사각형의 점박이 모양 바코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결제 금액을 적으면 이제 끝난다는 건데요. 따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뭐 기존에 쓰던 금융 앱을 이용해서 쓸 수 있나요? 네, 저희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총 20개 은행과 4개 간편결제사가 있습니다. 예. 결제 앱은 은행 결제 앱이 총 11개, 그리고 간편결제사 앱이 4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소비자분들은 이미 은행의 결제 앱들을 이미 설치해놓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그 앱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 기능이 탑재된 앱 어플로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앱들을 아직 안 까신 분들은 새롭게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개인 계좌에서 바로 상인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 결제나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습니까? 네, 소득공제 절차는 별도의 뭐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발급처처럼 필요 없고요. 예. 실제로 개인 정보라든지 개인 계좌들이 이 결제 앱에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결제를 하시게 되면 이러한 결제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한꺼번에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요. 자동으로 소득공제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아, 그러면 국세청 홈페이지 그 홈택스 서비스에서 바로 맞습니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군요. 자동으로 네, 넘어가니까. 네. 그리고 제로페이는 일반적인 커피 가게라든지 뭐 음식점, 이런 가맹점뿐 아니라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이런 곳에서도 쓸 수 있습니까? 네, 저희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만 되어 있으면 저희 제로페이 QR을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아직 가입 안 되신 데에서는 사용이 힘들지만 가입된 데서는 다 사용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서울에서 관리하는 장소 같은 경우는 좀 혜택 같은 거 없습니까? 예. 물론 혜택을 지금 현재 저희가 이미 어떤 것들을 드리겠다라고 오픈했던 것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도 있는데요. 예. 현재 저희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오늘 개장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여기에서는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모든 입장객들에게 입장료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이와 함께 1일 입장객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는 입장료 100원으로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더불어 저희가 22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도요. 제로페이 이용 고객에게는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1,000매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도 세종문화회관 입장료라든지 시림교향악단 공연 티켓 결제 시 30%까지 최고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혜택도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는 또 받을 수 있고 또 결제 수수료가 0%가 된다면은 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사업을 추진한 가장 주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모든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신용카드의 높은 수수료 문제는 어떤 개개인의 소상공인만의 문제는 아니라 이미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기존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도 있었지만 단순하게 수수료를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는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용 구조, 새로운 비용 구조를 가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더 지속성 있게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서 제로페이가 이제 도입이 됐고요. 이제 다음 해 3월부터는 본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극복해야 할 점 또한 아직 있어 보여요.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계가 간소화되면 보안이 취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시거든요. QR코드 보안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저희 이제 이 간편 결제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중국의 경우에서 보안 사고가 상당히 여러 차례 발생을 했잖아요. 예. 중국의 QR 방식은 이제 URL 방식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방식입니다. 그걸 찍게 되면 해킹 사이트로 이동해서 정보를 빼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저희 제로페이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암호화된 텍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QR을 찍더라도 다 읽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제로페이에 참여한 사업자의 앱으로 QR을 찍어야만 읽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 QR 방식도 저희가 실시간 암호가 변경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제로페이 참여하여 QR 결제를 담당하는 은행이나 결제사들은 이미 최고 수준의 보안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서 각 사업자의 보안성 심의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 금융위와 금융보안원에서 이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또 일정 부분에서 인하가 되고요.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가 되는데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반길만 하지만은 소상공인 개인에게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로페이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이 더욱 인식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환영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카드 수수료 인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비용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로페이와 같은 좀 더 비용 구조가 단순화된 결제 수단을 내놓은 것이고요. 특히 세액공제라든지 카드 수수료 인하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기존 부담도 없었는데 제로페이를 통해서 큰 혜택이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가 예를 들어 0.8%라고 하면 세액공제를 통해서 이만큼의 추가적 이익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 세액공제라는 제도, 즉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인데요. 이 부분은 신용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 그리고 저희 제로페이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즉 기존의 신용카드 대신에 제로페이를 사용한다고 하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똑같이 받을 수 있고 예. 카드 수수료만큼의 추가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수수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세 상인들에게는 추가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소상공인 66만여 명 정도 가운데 한 6만 전국적으로 한 6만 2천여 개 가맹점이 가입을 신청을 했고 서울시의 경우도 가입한 인원이 굉장히 적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소상공인 숫자가 너무 적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 제로페이 서울이 가맹점을 모집한 게 저희가 이제 아직 2달도 채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제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실체가 없었잖아요. 서비스가 아직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가맹점을 저희가 지금까지 모은 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즉 저희가 10월 29일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었는데요. 11월보다 12월 들어와서는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또 오늘 어제부로 저희가 시범 서비스를 오픈했기 때문에 이 결제를 해보신 소비자분들 그리고 결제를 해보신 가맹점주 분들이 충분히 편리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은 충분히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40% 소득 공제율이 제시되긴 했지만은 그다지 카드사 혜택에 비해서 매력적인 혜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공제 40%의 혜택만으로는 소비자의 기존 소비 습관과 패턴을 바꾸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공공 분야의 어떤 이런 인센티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20개 은행과 그리고 4개 간편결제사들도요, 좀 더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용카드의 어떤 다양한 혜택보다 적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버금가는 혜택들은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현 서울시 서울페이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 산후조리원 신생아 가운데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 환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연수구의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25명 가운데 10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중이며 나머지 14명은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와 가정폭력, 성폭력 대책을 내년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세먼지와 가정폭력, 성폭력을 재난으로 보고 예방과 응급의료 활동 등 5개 대책을 추가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 기념사업 홍보탑이 세워졌습니다. 홍보탑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모티브로 제작됐고 내년 4월까지 운영됩니다. 대통령 직속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홍보탑 주변 지역을 100주년 광장으로 이름짓고 각종 전시회 등 여러 기념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인천시의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인천시는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3% 늘어난 10조 1,000억여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 예산을 크게 늘리고 시민 체감 사업에 우선 투자해서 시민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벌여서 이 중에 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로 적발된 A업체 등 65곳은 광택이나 외형 복원, 흠집 제거 등 자동차 외장 관리를 하는 업체지만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장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제 인천공항 항공보안구역에서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제4활주로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3년 제4활주로가 완공되면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운항 횟수가 기존의 90회에서 100회로 확대되고 전체 여객 수용 능력은 기존의 연간 7,20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늘어납니다.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대책은 소통문화정착과 공존문화 조성 등 4개 분야로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우선 내년에 소통문화정착을 위해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또 경기도 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하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짓는 등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강화군의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14.5kW를 무료로 설치했습니다. 인천시와 한전 등은 성능 검사용 태양광 모듈을 기부받아서 아동보육시설인 계명원에 설치해서 해마다 전기료 200여만 원을 아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a lane. 네, 이맘때가 되면은 이런 노래가 귀에 착착 감기죠.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윈터 원더랜드 띄워드리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앞서서 제로페이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끝자리 7799번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바로 계좌이체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체크카드만 가능한 건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요. 그 소비자가 QR코드라는 그 그림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결제해야 되는 창이 뜨고요. 거기다가 얼마를 결제할지 숫자를 적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결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신용카드사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소비자 계좌에서 그 소상공인 계좌로 연결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수도권 화재의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는 인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1분 20초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의 다양한 삶의 현장들, 그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십니까? 네, 혹시 먼저 이 공유 부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유 부엌이요? 네. 배우 공유가 활동하는 부엌인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함께 모여서 요리하고요. 밥 한 끼를 좀 나눠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유 부엌인데요. 예. 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가 늘면서요. 혼밥, 이 혼술이라는 문화까지 형성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의 좀 소통이 단절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천 서구 가좌이동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는요.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공유부엌이라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천 서구 가좌이동 주민자치위원장 오규남 씨에게 공유부엌의 취지를 들어봤는데요. 공유부엌은 정의해보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마을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조리하고 나눔과 요리를 통하여 이웃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요.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요구가 확산되고 그에 따라 주민 자치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인데 이에 주민에 맞춰서 우리 서로 간의 행정복지센터와 그 행정복지센터의 공간을 위해서 주민 소통을 참여할 수 있는 자리 자치 공간을 마련했어요. 공유부엌의 추진 배경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공모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언제부터 인천 가좌 이동의 이 공유부엌이 시작됐습니까? 네. 지난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네. 올해 11월 28일 인천 서구 가좌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이 공유부엌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요리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요. 과거 전통주 문화를 짚어보면 이 부엌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이나 가족끼리 함께 어우러져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네. 근데 현재 1인 2역 가수가 늘면나면서 지금 부엌이라는 공간이 사람들의 좀 소통, 이 나눔의 좀 장소의 기능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부엌은 이웃들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새로운 장소에 좀 이 소통의 공간을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인천 가좌 이동 주민센터 동장은요, 주민들이 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좀 해 먹으면서 이웃들의 만남의 장도 좀 펼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예. 예전에 하숙할 때 보면은 부엌을 같이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이 공유 부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네, 인천 서구 지역 거주하는 주민 모두 다 좀 이 공유 부엌을 좀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규모가 77.1제곱미터로 정말 큰 뭐 요리학원 연상케 할 만큼 다양한 최신 조리 시설들이 다 구비가 돼 있었는데요. 대여료는 3시간 기준에서 인원 제한 없이 싱크대 1식에 1만 원입니다. 아주 저렴하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숟가락 하나부터 냄비, 후라이팬을 비롯한 인덕션, 튀김기, 전자레인지, 전기 오븐 등의 시설 주방과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 공간까지 편리하게 꾸며놨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숙집 부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규모가 굉장히 커서 비유가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네요. 뭐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겠어요? 네, 이 지역에 맞게끔 특성 있는 좀 공유부의 활용도가 높은데요. 예. 인천 이 서구의 가좌동은 학교가 많고 또 재래시장이 있는 전형적인 주거 지역인데요. 또 맞벌이 부부가 많다고 해요. 청소년들이 좀 끼니 해결을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친구들 또래들과 같이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또 또래 아이들은 어머니들은 이곳에서 음식을 조리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좀 모임의 장소로도 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네. 주민들에게 좀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요리 학원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아는 친구들끼리도 모여서 집에서 이렇게 좀 하기 힘든 튀김 요리라든가 그런 거 정말 해먹고 싶더라고요. 아니면은 김장도 와서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여러 엄마들이랑 집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비좁고 좀 불편함이 있었었는데 4-5명이 모여서 아이들 뭐 쿠키라든지 제빵 같은 거 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좀 넓고 또 여러 명이 같이 하면 아이들도 그렇고 더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유 부엌이 일단 장소도 넓고 또 모든 시설이 하기 편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들이 집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주방에서 한두 명밖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 공유 부엌은 이렇게 막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죠. 그럼요, 나눔도 할 수 있죠. 여기 우리 가자이동 여기 주민센터는요, 노인분들을 많이 섬기시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하세요. 그래갖고 잔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거 같아요. 아, 그렇죠. 그게 가장 좋죠. 사실 우리가 어색한 사이일 때 같이 밥 한 번 먹으면 친해지고 네. 그 횟수가 잦아지면 또 관계가 더 돈독해지잖아요. 마을 잔치도 열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서구 가좌동에는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기존의 마을 잔치나 어르신 섬긴 활동 그리고 매월 반찬 봉사 활동들이 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마련이 된 공유 부엌을 좀 이용하면서 훨씬 넓고 좀 쾌적한 공간에서 조리할 수 있다고 됐다고 하는데요. 예. 이 공간을 통해서 기존의 지역의 봉사 활동에도 한층 더 활기를 띠고 이웃 간의 나눔이 더 풍성해질 것으로 좀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방금 김미란 리포터가 말한 것처럼 이 공유 부엌을 통해서 지역 활동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요, 좀 주방에 협소하면 조리하기도 불편했는데 많잖아요. 근데 네. 튀김 요리나 뭐 김장 이런 좀 다양한 요리들도 이곳에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옆에도 휴게 공간이 좀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예. 사람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아이들도 안전하게 놀고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공유부엌을 통한 지역의 기대 효과와 좀 계획을 좀 들어봤는데요. 공유부엌을 통해서 주민들 간에 이게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웃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 우리 동네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 현상이 우리 가족이나 나의 문제에 좀 집중되고 좀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는데 공유부엌을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웃이나 동네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외된 이웃들도 많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갖게 되다 보면은 또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쿠킹 클래스도 19년도 2분기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사님이 아마 일괄적으로 구매해갖고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오전 타임 한 타임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다 보면 확대해서 저희가 또 운영할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공유 부엌에 가서 네. 뭔가 음식을 만든다면은 저는 그 주변 이웃들한테 요리를 좀 배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만드는 음식을 보면 김치볶음밥 정도는 먹을 만한데 나머지는 영 맛이 안 나서 이런 노하우를 이런 지역 공동체에서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다른 지역에서도 늘어나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하러 좀 방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앞으로 좀 다른 지역도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이 공유 부엌인데요. 집밥을 이렇게 같이 해먹고 이웃들과 좀 함께 소통하는 공간들이 좀 더 활용이 되면서요. 관계 회복에도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마을 행사부터 이웃의 나눔까지 다양하게 이용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이색적인 모임의 장소를 찾는 데면 이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요리가 있다면 인천 서구 시민 누구나 좀 이 공유 부엌에서요. 따뜻한 밥 한 끼를 좀 해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연말이라서 이번 주말부터 쭉 아마 어딜 가나 많은 분들이 또 음식 드시러 가실 거예요. 붐비는데 네, 이렇게 그렇죠. 직접 만들어서 나눠 먹는 것도 하나의 또 추억 쌓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인천 서구 가좌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뜻한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공유부엌에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계속해서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인천시가 추위에 대비해서 종합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인데요. 올겨울도 특히 또 춥다고 해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겨울 나기가 더 어려워 보이는데 쪽방촌 주민은 물론 노숙인 같은 분들을 위해서 대책 어떤 걸 세워놨습니까? 네. 인천시는 이미 11월부터 한파 대책 종합 지원 상황실을 마련해서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과 시민들의 안전한 겨울 나기를 위한 돌봄 대책 및 한파 종합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위해 길거리 노숙인과 노숙인 시설 거주자, 쪽방 생활자 등 취약계층 9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찰과 소방, 군구 등 관련 시설로 구성된 현장 대응반을 통해서 시설 입소와 응급 잠자리, 방한복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쪽방 주거지의 전기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일러 수리 교체와 난방비, 연탄 같은 겨울용품도 지원을 합니다. 이 외에도 쪽방 상담소 계양 분소와 동구 분소 두 곳을 한파 대피소로 지정을 해서 동파 등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하신 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예. 군구와 함께 취약계층 24시간 보호 TF팀을 운영해서 5만 5천여 명의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의 건강을 직접 찾아가 살필 계획입니다. 예. 겨울철에는 추운 공기도 걱정이지만은 눈이 오면 또 출퇴근하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겨울철에 폭설 대비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네. 겨울철에는 한파와 더불어 집중적으로 내리는 눈으로 출퇴근길이 많이 불편할 수 있는데요. 네. 겨울철 폭설 및 한파 등 자연 재난에 대해서는 119 상황실과 공조 체계를 갖춘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도로제설 전담반을 24시간 가동하고 교통 두절이 예상되는 23개소에 적상과 제설 장비 등을 사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설 시에는 버스 159대와 인천 지하철 24편을 증차할 계획이고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버스 시민들이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버스 정류장 바람막이를 지난해 63개소를 운영한 데 이어서 군구 수요 조사를 통해 더욱 견고한 바람막이를 확대
때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 여름철에 그 횡단보도 앞에 햇빛 가리개뿐 아니라 겨울에 이렇게 바람막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 도로에서 차 쌩쌩 다니는데 그 바람을 오롯이 온몸으로 받아야 되니까. 자, 이외에도 인천시에서 뭐 폭설 한파 대비 외에 또 다양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 안전보험이 있는데요.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자연재해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와 화재 강도 피해 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계량기 동파 등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상수도 사업본부 안에 상시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고요. 폭설 때마다 피해를 입는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지, 축산시설 등을 집중 관리하고 붕괴 우려 노후주택은 담당자를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파를 대비해 여름철 운영하였던 폭염 쉼터 중 일부를 온기 쉼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겨울을 맞아서 인천에서 윈터 마켓이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겨울 용품을 파는 시장이 열리는 건지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월 22일과 23일 주안역 남광장 일대에서 겨울의 낭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윈터마켓을 개최합니다. 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이 아니라 동절기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상인과 재능이 있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이벤트인데요. 미추홀구 상인들은 크리스마스 소품과 베이커리, 소공예품과 따뜻한 겨울 먹거리 등을 판매를 하고요. 이곳에는 구입한 물건을 포장할 수 있는 셀프 선물 포장대도 마련을 합니다. 광장 중앙의 버스킹 무대에서는 어린이 합창단 공연, 캐롤송, 유명 가수 공연 등 4시간 음악이 열리며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이 설치돼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한껏 돋워줄 전망입니다. 예, 22일, 23일 이번 주말이네요. 22일, 23일 토일인데 그냥 뭐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 또 열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도 찾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외에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시민들의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리 노래방, 쿠키 만들기, 새해 소원 메시지 적기 등 흥미로운 이벤트도 진행이 됩니다. 또 지정된 미션을 수행하면서 스탬프 투어를 마친 참여자에게는 특별한 기념품도 증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기간 주안역 지하 상가에서는 윈터 마켓과 하는 그랜드 세일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발걸음을 끄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이들도 재밌어 하겠네요. 스탬프 찍으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서 다닌다고 하면은.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에 설치된 40년이 지난 오래된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세계 최대 벽화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항에는 1979년에 만들어진 대형 곡물 창고가 16개 동에나 있는데요. 예. 이게 만든 지 40년이 지나다 보니 아주 흉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놀랍게도 세계 최대 벽화로 재탄생하면서 기네스북에 올라서 지난 17일에 인천 내양 7부두에서 기네스북 등재를 기념하는 현판식에 거행이 됐었습니다. 예, 세계 최대 벽화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과정은 어땠습니까? 예, 그 거대 곡물 창고를 이제 전문 용어로 4일로라고 칭하는데요. 예. 이 4일로는 둘레 525m고 높이는 48m로 아파트 22층에 달하고 축구장 4배의 크기입니다. 예. 거대한 규모와 투박한 외관 때문에 위압감을 주면서 곡물 창고임에도 위험시설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야외 벽화로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전문 작업자들이 창고 녹색 외벽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어린 소년이 사계절을 보내며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예. 슈퍼 그래픽을 그려내는 데만 약 100일이 소요됐고요. 이 기간 동안 투입된 전문 인력은 총 22명이고 사용된 페인트 양은 86만 리터가 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계 최대 야외 벽화로 기네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저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크다고 해서 뭐 적당히 동네에 있는 벽화보다 조금 크겠지 했는데 이건 뭐 건물 전체를 벽화로 만들어놔서 야, 이거 장관이네요. 뭐 궁금한 분들을 직접 찾아보시거나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 팀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